충성! 안녕하십니까, 용운의 이승규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뭐냐, 용팔 뉴스예요. 첫 번째로 퀘이사존 이코어 칼럼에 대한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을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칼럼이냐면요, 이코어 무용론은 과연 사실일까? 인텔 12세대 CPU가 느려질 경우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의 퀘이사존 칼럼인데요. 이 칼럼 같은 경우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작업관리자 보시게 되면 굉장히 특이하죠. 인텔 12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P코어 플러스 2코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 2코어에 연산이 많이 할당되더라, 그래가지고 더 느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쪽에 내려보게 되면은 실제로 어도비 프리미어 기준으로 올코어를 했을 때는 이제 켜놨을 땐 괜찮은데 이걸 미니멈 차 내렸을 때는 굉장히 늘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봤으면은 인텔 12세대 문제가 많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댓글을 봅시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드웨어 컴퓨터 관심 있던 사람 전망가자면 파코지요. 프렌드의 천하가 마그된 것도 여론 조작 기라가 그렇게 된 것이 큽니다. 지금 당장에 탐구해준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이용자들 입장에선 불신이라고 해서 쌓입니다. 현재 쾌용차지만 이런 식이면 언제 엎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적당히들 했으면 좋겠네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댓글이 살벌해? 그 다음에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유저 게시글입니다. 12700K를 사용하는 어떤 분의 리뷰입니다. 프리미어 창을, 인코딩 창을 최소화하면 정말로 2코어만 활성화가 되고 P코어가 꺼지느냐, 그거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총 7개 스레드가 일하는 걸로, 오버워치 할 때. 근데 안 돼. 그런 거 없어. 증상이 재현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인코딩 테스트를 해봅니다. FHD 영상이고 하드웨어 인코딩이 아닌 소프트웨어 전용 인코딩을 돌렸습니다. 전부 다 일을 하죠. 최소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일을 한다. 윈도우 게임 모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니에요. 윈도우 게임 모드를 껐을 때도 똑같이 증상이 안 발현됩니다. 해당 증상 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퀘이사존 칼럼에서 제시했던 문제가, 이 작업관리자의 상황이 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재현에 성공한 유저가 없어요. 그렇다면 퀘이사존으로 이런 칼럼 썼을까? 그래서 재현에 의심이 든다. 도대체 이런 기사가 왜 나왔느냐, 민심은 지금 퀘이사존에 등을 돌리는가,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퀘이사존 저도 굉장히 신뢰하는 사이트고 좋은 사이트라 생각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재현이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해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낮춘다고 해서 나오지가 않는데도 어떻게 이걸 갖다 성공을 시켰냐,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슈가 있더라. 두 번째로, 신제품이 지금 총 3개가 나오려고 하죠. 인텔 13세대가 나오려고 하고, AMD의 AM5가 나오려고 하고, 7000번대가 나오려고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4000번대 그래픽카드, 이렇게 3개가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출시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9월 15일 판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인데 그 어떤 전조 증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같은 거는 많이 발표를 하고 등록을 시켰는데, 그 일전에 나왔던 라이젠 시리즈들을 보면은 기존에 풀린다고 하면은 벤치마크 자료도 좀 나오고 했는데, 그 벤치마크 자료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풀리고 있단 말이죠. 라이젠 지금 7700X 정도만 성능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죠. 그리고 그 상위 등급, 예를 들어서 7950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성능 유출 자료 벤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기껏 해봤자 이거 벤치가 나왔는데, 멀티 시리즈 7000점이 나오고, 이거는 전작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더라,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진짜로 한 2주 뒤에 출시가 됩니까? 인텔 13세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유출되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또 10월 17일에 출시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과연 10월에 출시되는 것 치고는 오히려 인텔 쪽에 자료가 더 많이 풀린 느낌이 있죠. 어떻게 출시되고 클럭은 몇이고 성능은 어느 정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출은 오히려 인텔이 더 많죠. 즉 AMD가 9월 15일 날 출시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많이 미뤄진 거, 4000번대. 이거는 거의 이제 떡밥이 나온 게 한 2달, 3달 지났죠. 젠슨황의 기조연설이 9월 18일에 있을 것이고, 이때 소개가 이루어질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판매랑 이제 이런 거 있겠다,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엄청 미뤄진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루머가 많이 풀렸는데 불구하고 질질 끈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첫 번째로 처음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재고를 쌓아놔야 돼요.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데 AMD랑 엔비디아는 이번 칩을 TSMC에 맡겨버리죠. 그 TSMC에 좀 재고가 덜 쌓였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한 물류적인 것도 다 이미 해소가 돼가지고 이건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두 번째로는 지금 세계 경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 풀던 때고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오르다가 이제 긴축 정책을 발표하면서 연준이 긴축 정책을 발표하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리고 있어요. 즉 지금 내본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안 낸다는 그게 바로 이제 결국적인 가설이죠. 자, 이게 5년치의 인텔 주가 지수입니다. 2021년에 정점 찍었다가 지금 쭉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거의 전 세계 PC 판매량과 거의 그 궤를 같이 하는 인텔 주가 지수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13세대를 내놔봤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미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MD 주가. 자, 이게 보게 되면은 2021년 또 올랐다가 이렇게 좀 내리고 있죠. 내리는 이유는 뭐다? PC가 많이 안 팔리니까. 엔비디아 똑같습니다. 다 동일하죠. 여기서 정점 찍었다가 내린다. 왜 내리냐? PC가 안 팔려서. PC가 안 팔리는데 신제품을 내놔가지고 신제품 내놔도 안 팔리네 라는 그 스타트를 끊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궁극적인 가설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로는요, 바로 성능 유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보시게 되면은 저는 뭐 이번 인텔 13세대 뭐 IPC 기선이 거의 없어가지고, IPC라고 하면 클럭당 연산 성능입니다. IPC 기선이 거의 없어가지고 성능 향상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칼럼을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보게 되면은 13900 13세대 그 i9이죠. 그거를 65W로 TDP를 설정했을 때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긱벤치긴 하지만 긱벤치는 X86 CPU를 가늠하기에 그렇게 좋은 툴은 아닙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기존 세대와 상당히 좀 스코어가 벌어지더라. 왜 이렇게 벌어지냐? 멀티 스코어라고 하면 더 많이 벌어진다. 이거 성능 개선이 좀 상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인텔 13세대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데 65W로 TDP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잘 나오니까 개선이 생각보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상반된 결과죠. 코어 i9 13900K를 전력 제한을 풀었더니 전력 소비량이 345W였답니다. 이게 방금 65W로 했을 때 성능 잘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345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좀 많이 황당하죠. 3일짜리 순행으로 돌렸을 때 온도가 90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현행 CPU 쿨러로 나온 것 중에서는 제대로 쿨링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봐야 무방한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350이란 말이죠. CPU에서 350W를 먹으면은 여기서 이제 4090 검색을 해봅시다. 4090 검색하게 되면은 7월 27일 뉴스긴 한데 600W라는 거죠. 600W. 이번 4090 시리즈의 예상 소비 전력 오버클럭 버튼 600W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950W죠. 그럼 여기서 기타 잡다한 거 SSD 돌려야 되고 뭐 하드 돌려야 되고 여기까지 돌려야 되죠. 플러스 50. 자, 피크치에 1000W를 먹습니다. 피크치에 CPU랑 그래픽카드가 합쳐서 1000W를 먹고요. 1000W 플러스 안전 공차까지 한 200W 줄게. 상식적으로 한 400W 줘야 되겠죠. 한 200W 줍시다. 그래서 1200W면 어느 정도냐? 보이세요, 여러분? 이 전열기 10만원짜리 히터의 총 발열량이 1200W입니다. 발열량 또이또이하다고. 솔직히 이 정도의 전기 소모를 한다고 보면은 더 이상 통상적인 PC 케이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겠고요. 이게 사실 소음을 내면서 시킬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중국산 싸구려 초고속 팬들 쓰면 되니까, 마치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쓰는 것처럼. 근데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저소음에서 이 PC들의 발열을 제어하면서 쓴다? 굉장히 어려울 거고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뉴스가 이제 용산 소식인데, 용산 소식은 이제 지금 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다시피 PC가 안 팔린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주말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오늘 퇴근길에 딱 보니까 용산에 바르다삐리리라는 김밥집이 있어요. 문을 닫았어요. 직장인들이 주로 밥을 먹는 식당이
문을 닫았단 얘기지. 거기서 점심을 많이 먹었었는데 진짜 전자상가의 몰락의 가속화는 너무 빠르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운상가라던가 그쪽에 막 다 밀어버린 다음에 뭐 공중 조각해가지고 막 공원화를 하더라고요. 용산 전자상가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진짜. 김밥집 하나 닫았다고 뭐 이렇게 호들갑 떠드냐라고 할 텐데 거기보다 목이 좋은 데가 어딨어요. 최적의 목을 지닌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 이렇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건너 듣기로는 장사하면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밥집이 장사가 안 되냐? 참 속상합니다. 예, 해서 오늘 얘기 드렸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팔 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이제 이것들 중에서 재밌는 거는 저는 첫 번째 소식이 제일 재밌지 않나. 누군가 윈도우 11에서 e코어만 활성화되는 특정 프로그램 쓰지 않고 그냥 윈도우 기본 세팅에서 e코어만 활성화되는 증상을 확인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